신문으로 논술잡기 강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좀 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전체 학습 회차와 수강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전체 6회차로 1회차 강의에서는 논술이 다른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지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2회차 강의부터는 신문을 활용한 논술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어휘력과 문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3회차는 신문의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특성을 활용해 창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4회차에서는 주제문과 요약문 쓰기를 학습하고 5회차는 신문을 활용해 논리를 이해하고 논리를 세우는 학습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회차에서는 전 회차 강의 중 가장 중요한 결정체로서 마치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신문을 활용해 논술문을 하나씩 써보는 활동을 통해 논술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과정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이 강좌는 평소 논술문 쓰는 일을 어려워하는 초등학생과 이를 도와주고 싶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논술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나 강사분들께 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문을 활용한 신기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다음의 에피소드를 살펴보세요. 시간 다 되었느니라.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석봉아, 글이도 글이 써지지 않느냐?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잘 생각해보거라.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을 보고 있지. 신문에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이야기나 논평들이 실려 있어 신문을 잘 활용하면 논리적인 글을 쓰고 연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단다. 신문을 잘 활용하면 이런 글쓰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연말 몽룡이도 신문으로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했다지 아마?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가르쳐 주시다니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지금 알려주지 않느냐. 늦었다고 생각 말고 오늘부터라도 신문 공부 열심히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석봉과 어머니의 일화를 잘 보셨나요? 석봉이가 깨달음을 얻었듯이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박부규 선생님의 영상을 들어볼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으로 논술 잡기 강의를 진행할 박부규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중요한 일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죠. 또 이는 장차 자신이 직면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논술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이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들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설득적인 글쓰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는 주요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 점수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논술 교육의 중요함이 단지 대입시험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할 때가 많죠. 이때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필요로 합니다. 나아가 이는 현대 사회에서요, 개인의 경쟁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논술 실력은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꾸준히 논술 실력을 키우고요. 또 이때 신문을 활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논술 학습, 또 논술 학습, 훌륭한 논술문을 쓸 수 있는 결과를, 결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신도리는 논술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잘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네요. 논술이란 자기 나름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대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비판하는 글을 논술이라고 말해요.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논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에서는 보통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주어져요. 우리는 이를 논술 주제라고 하죠. 논술 주제가 주어지면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글로 써야 하는데요. 이때 문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물의 이치에 맞는 생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때 글로 쓰는 것을 논술, 말로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설명문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논술은 이와 같은 글들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논술만의 특징이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조제의 성격으로 대개 공공성을 띠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초등 논술의 경우 이제 막 논술의 첫 단추를 채우는 시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공공성을 다룬 문제도 좋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주제로 정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표현의 특징이에요.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이므로 무엇보다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세워야 하죠.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운다든지 감성적인 표현은 논술의 적당한 글쓰기가 아니에요. 또한 논술은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이 중요하므로 상투적인 내용과 글쓰기는 피해야 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실력을 키워야 하죠. 세 번째는 형식의 특징으로 논술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글쓰기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완성되는 형태이므로 논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형태로 글을 쓰는 훈련이 요구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논술문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을 잘 갖춰놓으면 어떤 경우에든 순발력을 발휘해 적절한 답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논술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겠어요. 네, 유의해서 글을 쓴다면 좀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논술의 특징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술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논술은 주제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과 종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력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훌륭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시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자기 나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글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왜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신돌이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박부규 선생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해요. 신돌이도 선생님의 동영상을 듣고 나면 지금과 다른 마음이 들 거예요. 빨리 논술을 배우고 싶을 거려? 그럼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해요. 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할 일이 참 많아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반드시 논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자신과 주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 장차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논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제로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주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그리고 그 탐구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대사의 경쟁력, 사고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사고는 나이가 먹을수록 고정화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려서부터 창의, 또 논리, 비판적 사고력 등의 사고력을 개발해서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학습은 어려서부터 반드시 학습하고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조적 지식의 생산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들이 조직에서 보여주는 개인적인 역량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리더십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논술은 문제 해결식 과정의 학습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다양성에 대한 포용심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논술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는 논술을 단지 글쓰기에만 한정짓지 말고요. 대화나 토론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다든지 자신이 쓴 글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해보는 훈련을 한다면 아마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논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준비하고 또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장차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이 논술 실력이 하루아침에 노력을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위탁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시간도 없어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먹어갈수록 그런 얘기들 하죠. 사고가 뭘 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고의 틀을 경직되어진 사고의 틀을 깨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논술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술 교육을 여러분들이 논술 학습을 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선생님의 영상 강의를 듣고 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들을게요. 그런데 신문과 논술은 어떤 관련이 있어 논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매일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가요? 신도리가 말한 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신문이 논술학습에 좋은 첫 번째 이유예요. 신문에 보도되는 새로운 뉴스와 정보들은 교과서나 다른 책들과는 다른 생동감이 있어 우리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신문으로 하는 논술에 대해 지루함을 갖지 않아 적극성을 띠게 되므로 학습의 효과가 높아요. 두 번째는 신문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글쓰기 할 때 어려운 부분은 쓸 게 없어요 라는 외침인데요. 신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해결사가 돼요. 온통 글쓰기 소재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신문에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문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뉴스에 대한 심층 분석은 물론 해설, 관련 정보, 미래 예측까지 통합적인 기사 쓰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는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 상당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논술을 하는데 매우 유리해요. 네 번째는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신문은 기사의 머릿글만 봐도 사건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의견의 창을 두어 칼럼 및 사설, 독자 투고 등의 글에서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들 글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여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논술에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신문사의 글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논증 구조의 글이 있고 모범적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신문의 글쓰기는 간결함과 정확함을 생명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논술의 글쓰기와 매우 비슷해요. 게다가 의견면의 글쓰기는 논술과 같은 형태를 취하므로 논술학습에 매우 유용해요. 여섯 번째는 신문이 논술학습에서 창조적인 도구로 유용하다는 점이에요. 글자와 이미지가 가득한 신문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를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성을 키울 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신문은 매우 경제적인 학습 도구라는 점이에요. 신문은 1,000원짜리 과외다라는 말처럼 따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효과적인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죠. 신문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논술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신문이네요. 신도리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대학 입시 논술 고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TV나 신문에서 수능 만점 받은 형과 누나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논술고사 만점, 언어 영역 만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낸 사람들은 기사에 사진도 나오던데요. 잘 알고 있네요. 이때 특히 언어 영역과 논술에서 고득점을 올린 학생들의 성공담에는 늘 신문을 가까이 했다, 신문으로 일기를 썼다 등등 신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기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뿐 아니라 신문으로 일기를 쓴 덕분에 크고 작은 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기사도 만나볼 수 있어요. 신문을 활용하여 논술을 공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꾸준하게 신문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고 노력한다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 것으로 또 종합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합니다. 논술 교육은 입시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 발전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마치 기관 산업과 같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은 그 특성상 조기 교육을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과 다양한 의견으로 논술의 소재와 주제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고요.
또 논술학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글쓰기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므로 신문은 매우 논술학습에 있어서 가치 있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신문이 여러분의 논술학습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